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파트너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은입니다. 저는 평일, 주말, 명절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와 미팅 약속하셔도 비용도 없어요.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약속까지 하면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정말 완전 괜찮습니다. 고객님을 만나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제가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실 땐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께서는 유리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창, 이중창, 복층유리, 삼중유리, 로이유리, 아르곤가스 몇 미리짜리다 등등 들어보셨죠. 저는 유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궁금했던 걸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니까요.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를 잡고 있는 샤시, 사실 이 단어도 틀린 단어죠. 정식 명칭은 SASH, 세시가 맞는 표기입니다. 프레임, 세시, 프로파일, 유리의 원재료,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 단열값은 어떤지 그런 얘기는 빼고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만 알아도 집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창호의 각 부위 명칭 그리고 단창과 이중창의 차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창호는 크게 유리와 이 유리를 잡고 움직이는 부위인 세시, 이 움직이는 세시를 잡아주는 프레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창만 열어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으면 단창, 창을 두 개를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면 이중창, 그렇게 분류합니다. 무척 간단하죠. 두 번째는 복층유리, 페어 글라스라고도 합니다.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감봉이라는 부품을 넣어서 가운데 확보된 공간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은 대부분 목창호였잖아요. 우리가 유리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그런 거요. 뭔지 아시죠? 유리도 요즘은 대부분 두께 5mm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두께 3mm, 3.5mm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열이라는 건 기대도 못했고 단열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던 그럴 때였죠. 겨울 되면 이 창 사이로 찬바람이 그냥 막 훅 들어와요. 자다 보면 코가 새빨갛게 이렇게 된 기억 다 있으시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세 번째는 삼중유리인데요. 삼복층유리 또는 트리플 글라스라고도 합니다. 이 삼중유리는 복층유리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기층이 단열에는 최고라던데 그런 공기층을 더 많이 만들면 성능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굳이 유리가 더 들어가서 무거워지고 유리가 한 장 더 들어가는 만큼 비용도 더 들 텐데 삼중유리 말고 복층유리의 공기층을 더 두껍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공기층이 단열에 좋은 건 맞는데 허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패시브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리 사이가 12mm에서 14mm 이내를 유지해야 공기층의 대류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무한정 공기층을 더 두껍게 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감봉이 13mm인 건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층이 더 있는 만큼 성능은 더 좋은 게 맞는데 대신 가격도 좀 올라가겠죠. 삼중유리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네 번째는 로이유리입니다. 로이라는 단어는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요. 정식 명칭은 로우 에머시버티라고 합니다. 낮은 이라는 뜻의 로우 그리고 방사율이라는 뜻의 에머시비티 첫 자를 따서 로이 유리라고 합니다. 좀 유식하게 해보면은요, 로이 글래스. 우리말로는 저방사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의 한쪽 면에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서 특성상 단판보다는 복층으로 가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은으로 코팅을 해요. 로이 유리는 냉방이 중요한 건물인지 난방이 중요한 건물인지에 따라서 코팅하는 면의 위치가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건 집이잖아요. 주거용으로 난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주거용 기준이에요.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잘 투과를 시켜서 실내를 밝게 유지하고 적외선 영역의 복사선은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난방열이 외부로 방사되지 못하게 하고 여름철 뜨거운 태양의 복사열은 고반사시켜서 냉난방 효율을 올리자는 게 로이 유리의 목적이에요. 발음이 이상하네요. 로이 유리의 목적이에요.
단창이며 복층 유리인 경우에는 3번 면에 코팅을 하고, 복층 유리로 이중창의 경우는 예전에는 7번 면에 코팅을 했으나 4번 면에 결로 현상이 생기는 문제로 최근에는 3번 면에 코팅을 하는 추세이고, 3중 유리이며 단창인 경우는 3번 면과 5번 면에 코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르곤가스입니다. 원소기호 AR이죠. 유리 사이의 공간에 아르곤가스를 충전하는 건데요. 이 무색, 무취의 아르곤가스는 대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무게가 무겁습니다. 유리 안쪽으로 전달되는 열 교환 현상과 대류 현상을 억제해서 유리의 온도가 변해도 가스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단열 효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는 미리수입니다. 복층 유리나 삼중 유리나 미리수가 정해지는 건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감봉의 사이즈로 정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5mm 유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복층 유리의 경우 5mm 유리 2장에 6mm 감봉이 들어가면 3개를 더해서 16mm 복층 유리, 12mm 감봉대가 들어가면 22mm 복층 유리가 되는 겁니다. 삼중 유리의 경우에는 유리가 3장 들어가고 유리 사이사이에 감봉이 하나씩 해서 2개 들어가죠. 6mm 감봉이라면 2개 해서 12mm, 그럼 유리 3장 15mm, 2개 합하면 27mm 삼중 유리, 12mm 감봉 2개가 들어가면 감봉대만 23mm, 유리 3장 15mm, 2개 더해서 39mm 삼중 유리가 되는 거예요. 미리수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죠? 일곱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라스와 KCC 글라스에서만 원판 유리를 생산합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유리를 각각의 또 다른 회사에서 구매해서 복층 유리나 삼중 유리를 만들게 됩니다. 복층 유리나 삼중 유리는 제작 시 한 번 만들면 손을 대지 못하는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 세척과 감봉과 유리 간의 기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층 유리나 삼중 유리의 품질에 거의 다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판 유리를 제공하는 한글라스와 KCC 글라스에서는 회원사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두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업체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한글라스는 듀오라이트라는 마크를, KCC 글라스는 이맥스 클럽이라는 마크를 부여합니다. 복층 유리나 삼중 유리의 완벽한 품질을 위한 까다로운 제작 절차를 인정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마크가 있는 유리는 믿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로이 유리는 U3 또는 B종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감봉도 종류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감봉, 그리고 거기서 진화된 단열 감봉, 거기서 더 진화된 TPS 감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파트를 모든 집의 표준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 아파트가 익숙한 것이지 모든 주거 형태의 표준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중창인데 여긴 창이 하나라 춥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를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창틀도 유리도 당연히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시공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목조주택은 목조주택 전용 창호를 많이 사용해요. 시스템이며 단창의 삼중 유리가 대부분이죠. 단창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이에요. 정해져 있는 단열값을 충족하는 제품인 거죠. 이중창이라고 해서 좋고 단창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에 충족이 되는 제품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창이 아니라고 무조건 안 좋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자동 핸들이 달린 창호를 보고 우리 집은 시스템이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열고 닫고를 편리하게 해주는 부품을 장착한 것 뿐이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크리센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거요. 과거에는 양쪽의 창이 다 열리는 방식이라서 크리센트가 잠금에 유용했다면 최근에는 한쪽의 창은 고정이고 개폐가 되는 창은 한쪽이라서 크리센트보다는 자동 핸들이 사용상 더 편리하니까 잠금 방식을 크리센트에서 자동 핸들로 바꾼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창호는 이중창에는 없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장착됩니다. 세시와 프레임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프레임에 세시를 강제로 밀착시키는
방식이에요. 일반 이중창과는 다르게 아주 견고하고 기밀이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전문가다운 세심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이번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내 집 마련은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웅과 함께 하세요. 생각을 시작한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